안녕하세요. 스윗제니입니다. 오늘은 채널읽기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채널읽기 암기법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채널읽기 암기법 또는 채널읽기 공부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제 단어나 어떤 내용을 외우거나 아니면 이해하거나 좀 기억을 해야 할 때 이걸 하나하나 정독하고 뭐 문자를 여러 번 막 반복해서 쓰고 밑줄 긋고 뭐 동그라미 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정말 공을 들여 갖고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읽어보고 반복하고 읽어보고 반복하면서 이제 반복을 이제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닥 집중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이제 반복을 여러 번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고 결국 장기 기억으로 가더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만든 게 채널읽기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채널읽기 암기법에 대한 거는 다른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채널읽기 공부법이란 뭐냐? 자,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게 뭐죠?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모든 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돼요.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 출제가 되는데 교과서 공부만 정말 완벽하게 제대로 돼도 수능 점수 잘 나와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무학생들은 되게 어려운 것만 해야지 이제 되는 줄 알고 어려운 문제집만 풀고 뭐 어려운 지문만 보고 하는데 쉬운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지면 어려운 게 저절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공부법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공부법 설명드릴게요. 교과서라는 어떤 기본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만 보느냐? 또 그게 아니죠. 교과서만 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확인 문제를 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과서 한 번, 문제집 한 번, 교과서 한 번, 문제집 한 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시트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채널읽기 공부법은 수학도 되고 암기 과목 모든 과목 되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해도 되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그리고 영어, 그죠? 그런 과목은 좀 어렵고요. 나머지 과목은 거의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하고 나이 적어주시고요. 공부 순서를 정할 텐데 공부 순서를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정해볼 수 있어요. 내 점수가 좀 낮은 과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점수가 낮은 순서부터 과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뭐 영어, 수학, 국어, 사회, 뭐 물리,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과목을 적어볼게요. 내가 영어가 제일 낮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안 되는 것부터 일단 해보겠어. 그래서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자신감이 없는 순서.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거랑 자신감이 없는 거랑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건 사실 수학이야. 수학의 점수가 영어보다 잘 나왔던 이유는 그래도 좀 뭔가 내가 학원을 다녔기 때문이야.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순서대로 과목명을 적어서 이거를 내가 자신감부터 회복하고 다른 과목을 할 때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생님이나 엄마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고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나갈지를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번 본인이 결정해보고 만약에 나는 점수가 낮은 순서부터 해볼래.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과목명을 적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영어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수학, 사회 중에서 세계사 한번 적어볼게요. 세계사, 물리, 국사, 여러 가지 과목 이름이 쭉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학에 웬 교과서냐 싶잖아요. 근데 수학이 정말 교과서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학생들이 대다수가 수학 교과서를 안 봐요. 수학 교과서에 나온 문제도 안 풀어요. 그리고 정석만 푼다던가 문제집만 푼다던가 그러는데 수학은 교과서가 정말 기본이고 교과서를 다 풀고 한번 시험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아무 문제를 잘 풀어도 틀리는 게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교과서를 다 풀면은 틀리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제 말은 정말 진실이고 수학 교과서 한번 차차히 읽어보세요. 교과서가 이렇게 잘 돼 있었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이 있고 교과서가 이제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 부분이 있어요. 설명 부분을 찬찬히 읽고 거기에 딸려있는 연습 문제 풀고 그래서 그거를 한 턴을 돌리는 거예요. 한 턴. 이게 만약에 이제 시험기 내신이다. 이게 내신 준비용
공부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시험 기간에 해당되는 그 교과서 분량만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다 표시. 그리고 며칠 걸렸나. 내가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 시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과서를 다 읽고 푸는데 걸린 시간, 뭐 2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 범위에 맞는 문제집을 한번 풉니다. 그 문제집을 한번 다 풀었어요. 그럼 여기 체크를 해요.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집을 푼 기간이 뭐 3일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교과서로 갑니다. 예. 교과서로 가서 풀다 보면은 아, 이 개념이었구나. 이거였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 여기 다 설명되어 있는데 내가 헛짓했네.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안 봤었네. 이런 부분이 걸려 나와요. 그거를 유념히 보면서 교과서 한번 보면 체크. 그러면은 이때에 비해서 이때 교과서를 읽을 때는 지식의 체가 나의 어떤 지식과 그 기억의 체가 조밀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돼요. 그 기간이 처음에 2일 걸렸다면 이제 1일 걸리는 거예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제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문제집을 다시 풉니다. 다른 문제집, 이건 A 문제집, 이건 B 문제집이에요. 다른 문제 풀고 기간도 줄어들 거예요, 아마. 문제 푸는 속도가 늘어나서. 그리고 나서 또 교과서를 봐요. 그럼 이거 3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3시간 이렇게 적고 또 문제집 풀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잖아요. 시험 기간이다. 시험 기간에 어떤 한 과목을 해당 시험 기간에 그 시험 범위만 이렇게 3번 반복하면 교과서와 문제집 여기까지가 한 턴이에요. 1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정도 반복하면 100점 나와요. 웬만한 과목은 100점 나와요. 정말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시험 범위에서 안 내거나 뭐 이상한 거 내지 않은 한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는 100점 나와요. 제가 이거를 중1 때부터 고3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했었고 대학 공부도 이렇게 했는데 거의 100점 나옵니다. 예. 암기 과목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암기 과목도 처음에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뭐 형광펜 치고 이렇게 읽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읽는 거예요. 세계사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소설책 읽는다는 식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쭉 이제 맥을 짚으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이런 흐름으로 사람들이 살아갔고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맥을 잡으면서 교과서 한번 약간의 정독을 합니다. 체크. 그 교과서를 어떤 시험 범위만 읽는다면은 뭐 하루 정도면은 그 분량 눈으로 대충 읽으니까 읽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능 대비다 그러면은 이제 세계에서 한 권을 통째로 읽어야 되니까 뭐 3일 정도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걸린 시간을 적어요. 이건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하루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풉니다. A 문제집을. 그리고 뭐 틀린 거 많이 나오죠. 당연히 틀려요. 근데 틀린 거를 눈여겨봐뒀다가 다시 한번 교과서를 또 읽어요. 그러면 시험 때 이 문제집에 틀렸던 내용이 다시 새롭게 보이면서, 이거였어. 계속 이거였어. 연속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교과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간을 적습니다. 반나절에 다 읽었어. 그러니까 이 표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교과서 한 번 읽고 문제집 한 번 풀고, 교과서 한 번 읽고 문제집 한 번 풀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체크할 뿐만 아니라 기간이 줄고 있어. 내가 처음에 교과서 잡았을 때는 3일 걸리던 게 3회기 돌리니까 하루면 다 읽어. 왜냐면 아는 거 또 보는 거는 굉장히 빨리빨리 읽게 돼요. 처음에 모르는 내용 이해할 때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지식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 시간의 단축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목에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3회기 정도 돌리면 거의 100점이 나왔고 만약에 이제 이 공부법이 나한테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4회기, 5회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100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뭐 정말 똑똑한 학생은 2번 돌렸을 때 더 이상 이 문제집을 풀 때 틀리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면 나는 됐어. 라는 그 느낌이 오면은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 과목은 여기서. 수학은 2번 정도 돌리니까 난 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멈추시면 되고, 나는 국사는 진짜 자신 없는데, 그래서 이게 체내리뷰 계속 하다 보니까 뭐 3회기, 4회기 가도 틀린 문제 계속 나와. 그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체내리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틀리는 문제 수가 점점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뭐 달달달 외우고 뭐 머리 아프고 뭐 잠 깨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냥 무르르듯 공부가 돼요. 그러면서 모든 기억들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죠. 왜냐면은 내가
틀린 문제가 거의 반복되는 걸 또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메타인지가 계속 자극되면서 아, 이 부분 또 틀렸네. 그리고 다시 교과서를 보면서 맞아, 이게 내가 틀렸던 문제였지. 이게 계속 인지가 되는 거죠. 어떤 걸 못 외웠었고 어떤 게 틀렸었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인지가 되면서 메타인지가 자극되면서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공부 방법이 바로 체내리기 공부법입니다. 이 공부 방법으로 하면은 일단 내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의 내신을 준비할 때 이 정도로 하면은 웬만한 내용이 시험 끝나고도 잘 안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 칠 때도 기억 속에 장기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봐주면 되는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치기 전에 한 번씩만 이제 슥슥 흩으면 되는 거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공부법 중에 뭐 노트 필기, 최강의 노트 필기 방법, 뭐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오답 노트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 공책을 사갖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막 옮겨 적고 막 이러는 과정이 쉽나요? 근데 지금 이건 어때요? 그 눈으로 읽고 문제는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거잖아요. 수학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쓰는 거가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오답 노트의 맹점이 뭐냐면은 내가 문제집을 풀 때 뭔가 이제 맞았다고 해서 완전히 알아서 맞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문제집을 풀면서도 좀 찍잖아요. 사실 이건가 싶어갖고 찍었는데 맞았어. 그러면은 오답 노트에서 그게 걸러지나요? 내가 아는 건 줄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가 우연히 맞은 문제들을 확인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체내리기를 하면은 문제집이 일단 여러 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았던 문제도 뭐 A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가 B 문제집에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르는 것도 계속 걸려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대비나 어떤 수능 대비나 모든 이런 과목 대비를 굉장히 쫀쫀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모든 것은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체내리기 공부법 같이 해보시고요. 진짜 이거 효과 있으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고 정말 이걸 한 달 동안 저랑 해서 효과를 봤다. 그러면 꼭 좋은 후기 남겨주세요.